많은 이전 발제자들께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제자훈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어떻게 제자훈련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나누게 될 텐데, 먼저는 저도 제자훈련이 어떤 사역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죠. 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훈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이번 WA와 함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무장시키려고 하는 제자훈련 사역은 조금은 좁은 의미의 제자훈련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제자훈련 사역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를 하는데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목사와 교사와 목사인 목회자를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이퀴핑을 시켜서 이퀴핑된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이유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청소나 헌금이나 주차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사역을 위임해서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곳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는 제자훈련을 지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입을 열 때마다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설교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제자화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 모인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영의 양식 한 광주리씩을 제공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또 지키게 하는 삶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100명이 모이는 회중이라면 목회자가 한 광주리 영의 양식을 전달할 때 100광주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가 지향을 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제자훈련, 성도들을 무장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서 입을 벌릴 때마다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의 열매는 설교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열매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성경과 소그룹 교제를 가지고 소그룹에 모여서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혜를 한 광주리씩 가지고 옵니다. 전통적인 소그룹에서는 피자나 부침개를 소그룹 지도자만 준비해 와서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귀납적인 훈련을 받은 제자훈련 수료생들, 소그룹 지도자로 파송된 순장들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한 광주리씩 나누게 하는 겁니다. 10명이 모이는 소그룹이면 모든 구성원이 받은 은혜 한 광주리씩을 다른 지체들에게 나누게 되죠. 10광주리로 늘어납니다. 구성원들이 모두 10광주리씩 늘어나도록 은혜를 나누게 되면 10명이 모인 소그룹에서 100광주리가 나누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10명 단위의 소그룹 10개가 존재하는데 10개 소그룹에서 100광주리씩 나누게 될 때
천광주리를 나누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지향하는 제자 훈련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백광주리를 만들고 공급하는 말씀 사역으로 성도들을 제자화해가는 전략만 붙드는 전략이 아니라 성도들을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해갈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무장을 시켜서 그들을 평신도 지도자로 파송을 해서 주중 소그룹에서 천광주리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제자훈련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랑의 교회와 함께 WEA가 동역을 하게 될 텐데 각 권역별로 사랑의 교회와 함께 WEA가 협업을 해서 제자훈련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훈련만이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의 제자훈련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자훈련 사역을 접목을 하려고 할 때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제자훈련의 관점으로 전환한 표현 5가지 요소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교육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죠. 전통적인 교육의 3요소는 교사와 학생과 교재입니다. 제자훈련에도 마찬가지로 훈련자와 훈련생과 훈련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 환경에서 어떤 티칭 스타일을 이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이 5가지 제자훈련에 필요한 요소에 따라서 앞으로 권역별로 WEA와 사랑의 교회가 함께 통역하여 목회자들, 제자훈련 목회자들을 양성을 해나갈 때 필요한 교육의 요소들, 강의의 요소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3박 4일 14강좌로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자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해 가려고 하는 앞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백광주리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지도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제자훈련의 컨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인도자로 무장을 시키는 훈련자로 무장을 시켜가기 위해서 90분 강의를 저희가 5개를 준비를 합니다. 온전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이 온전론이라고 하는 강의는 오정현 목사님의 저서인 이 온전론이라고 하는 책에 기반하여서 어떻게 온전한 제자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목회 철학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90분 한 강좌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온전론이라는 교과서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제자들은 어떤 삶의 표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90분 강의를 2강좌씩을 준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어떤 제자로 길러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제 성도들을 양육체계 안에서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무장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가는 양육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신 은광교회 김태성 목사님께서도 사랑의 교회 양육훈련 시스템을 은광교회에 맞게 모디파이해서 접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 훈련은 장교를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대학 교육 과정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를 길러내기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받기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각 교회가 양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위한 양육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훈련생들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강좌를 90분 강좌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사용할 훈련 교재가 필요하겠죠. 지금 사랑의 교회는 40년간 사용한 1.0 제자 훈련 교재에서 2.0 제자 훈련 교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 제자 훈련 교재 1, 2, 3권에 담겨 있는 내용, 그리고 사역 훈련 교재 1, 2, 3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말씀 사역자로 무장해 갈 수 있는 머티리얼, 교재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90분 한 강좌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환경에 대해서 한 강좌,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2 강좌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자훈련과 성령 충만과 관련된 강의들을 한 강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제자훈련이 모두가 스승이 되고 모두가 학생이 되어서 백광주리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환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자훈련 영상으로 현장을 참관을 하고 그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시간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이런 패턴으로 3박 4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WA와 함께 제안하는 방향성은 권역별로 모델 교회를 세우는 전략입니다. 지역별로 김태성 목사님 같이 중국에서 권역별로 모델이 되는 교회가 세워질 때 다른 교회들이 제자훈련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교회가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역별 모델 교회를 세울 때에 각 지역의 농촌 지역인지 아니면은 도농복합 지역인지 대도시 지역인지 중소도시 지역인지에 따라서 이미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제자훈련 모델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칼렛이라고 해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각 권역별로 가장 합당한 모델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함께 통역하면서 WA가 필요로 하는 여러 지역의 문화적인 상황에 부합되는 제자훈련 모델들을 간증하고 소개하며 강의를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강사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Disciple Making Global Partners라고 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WA 차원에서 더 확대가 되어져서 재생산이 된다면 권역별로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 사역자로 무장을 시키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